맛있어서 드셨겠지만 그게 콩팥을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여름 이 과일을 드시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이 과일 때문에 지금도 신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터진 뒤에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투석기를 돌리고 수술을 해야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콩팥의 여과 기능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50년 쓴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힌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드시면 그게 곧장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참외나 수박을 드시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혹시 지금 이 과일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바로 여름철 국민 과일인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참외는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다가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긴급 투석을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고 다들 챙겨 드시지만 사실 키위는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키위 100g당 칼륨이 300mg 가까이 들어있는데 보통 키위를 드실 때 한 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2-3개씩 깎아서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키위를 2개 이상 드신다면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키위까지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세 번째는 여름철에 물 대신 드시는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고 수박은 수분이니 콩팥을 씻어준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수박은 물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 댐이 고장난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폐부종이 발생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깨거나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바로 수박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고해드릴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생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콩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또한 오렌지의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가속화시켜 결국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끄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네 가지 과일을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는 60대 이후 콩팥, 건강의 금기식품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과일 4가지를 냉장고에서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텅 빈 냉장고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기적의 과일로 그 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서 망가진 사구체 여과율을 회복시키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 세박성훈 할아버님은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고 투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지만 제가 처방해드린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 기적처럼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적어두시고 냉장고 문 앞에 딱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드셔야 할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콤해서 당뇨나 콩팥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외나 멜론 같은 과일은 칼륨이 너무 많아 위험하지만 딸기는 100g당 칼륨이 150m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C와 미네랄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성훈 할아버님도 처음에는 과일은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하셨지만 제가 딸기는 하루 7알 정도는 약이라 생각하고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딸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지를 칼로 미리 잘라내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떼고 물에 씻으면 딸기 속의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그 틈으로 잔류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딸기로 7알에서 10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칼륨 걱정 없이 콩팥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만 쏙쏙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혹시 고기를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인애플이 콩팥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콩을 먹고 나면 몸에서 쓰고 남은 단백질 노폐물이 생기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 투입되면 혈액 속의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콩팥 조직의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너무 달아서 위험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하지만 칼륨 함량은 100g당 109mg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단맛을 즐기면서도 칼륨 공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간식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을 드실 때 절대 통조림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 칼륨은 낮을지 몰라도 당분이 너무 높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하며 심지어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심지를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밥그릇으로 반 공기 정도 두세 쪽이 적당하며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의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체리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산은 단백질이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인데 이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그 유명한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난도질합니다. 체리는 바로 이 요산을 잡는 킬러입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요산을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통풍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통풍 발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콩팥에 쌓이는 요산 독소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콩팥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이때 체리를 드시면은 콩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22밖에 되지 않아 당뇨병이 있는 콩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과일입니다. 박성훈 할아버님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픈 통풍 증상이 함께 오셨는데 체리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콩팥 수치도 함께 좋아지셨습니다. 체리를 고르실 때는 색깔이 검붉을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이니 진한 색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으며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 속의 멜라토닌 성분 덕분에 콩팥 회복에 필수적인 숙면까지 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영양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한국의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는 조금 다릅니다. 배에도 수분이 많지만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이 콩팥에 물을 들이부어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준설 작업과 같습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관지 염증뿐만 아니라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식혀주는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배 한 조각은 콩팥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특히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치아가 약해서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얇게 점여서 차처럼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배숙이나 배차로 끓여 드시면은 칼륨은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콩팥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배반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콩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과일 딸기, 파인애플, 체리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일들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은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가 넘어서도 이 식단을 지키며 투석 없이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손주들을 안아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콩팥이 망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독을 끊고 올바른 음식이라는 해독제를 넣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냉장고의 풍경을 바꾸십시오. 참외와 수박이 있던 자리에 딸기와 배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밥상 위의 주식인 밥과 반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과일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 콩팥의 적들이 아직 밥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신장 환자를 위한 밥상 구성법과 콩팥 독소를 쫙 빼주는 조리법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효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과일들이 왜 콩팥을 살리는지 그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깨끗하고 구멍이 촘촘해서 칼륨이나 요산 같은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필터는 오랜 세월 사용으로 인해 녹이 슬고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칼륨이 가득 든 참외나 수박 같은 과일이 들어오면 늙고 지친 필터가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결국 걸러지지 못한 칼륨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돌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고칼륨 혈증의 실체입니다. 또한 과일 속의 과도한 당분은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의 아주 미세한 혈관인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꽉 막히게 합니다. 혈액 공급이 끊긴 콩팥세포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서서히 말라비틀어져 죽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치솟고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린 딸기나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엘라그산과 브로멜라인 같은 항산화 성분과 천연 효소는 녹슨 필터를 청소하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염증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서 떼어내고 딱딱하게 굳어진 콩팥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돕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매번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치가 바로 이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이 얼마나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성적표입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는 약물 없이도 이 성적표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적의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골든타임과 하루 적정량의 비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좋은 딸기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다음 내용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과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섭취 골든타임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위산이 적절히 분비되어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침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산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자는 동안 콩팥이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되어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나 파인애플이라도 하루 총량이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한 컵 정도의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는 중간 크기로 7알, 파인애플은 얇게 썬 2쪽, 체리는 10, 알배는 반 개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해지는 여과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씹는 횟수입니다. 과일을 대충 씹어 넘기면 위장이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콩팥으로 갈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입안에서 과일이 죽이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과일의 영양소 분해를 도와 콩팥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성분을 쏙쏙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궁합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콩팥 환자에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덩어리가 지고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오로지 과일 단독으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시간과의 간격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의 특정 성분이 간의 대사 효소에 영향을 주어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약물 독성에 매우 예민한 장기이므로 이 2시간의 간격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지키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 5가지 원칙, 시간량 씹기, 궁합 간격만 잘 지키셔도 과일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식습관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식단은 완벽하게 지키셨지만 이것 하나를 놓쳐서 다시 병세가 악화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죽어가는 콩팥을 살린 실제 환자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마지막 안전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68세 박성훈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할아버님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께 당장 냉장고에 있는 참외와 믹스커피를 다 버리고 제가 일러드린 딸기와 배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섭취 골든타임과 약물 복용 간격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할아버님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인 3.5에서 정상 범위 근처인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붓기가 싹 빠져서 이제는 손주를 얻고 가벼운 등산도 다니십니다. 할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박성훈 할아버님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안전장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사기나 오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과일조차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이미 배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딸기나 배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칼륨조차도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간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수치에 맞춰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과일을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녹이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참외와 수박이 있던 자리를 딸기와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늦었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는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들과 웃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수치가 나빠져서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나쁜 과일을 끊고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약 냄새나는 병원이 아닌 향긋한 밥 냄새 속에서 평생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